연임을 허용하는 건가요, 회장에? 예, 그렇습니다. 단임제를 연임제로 풀어준 법률 사례가 있습니까?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사법에서 그렇게 해준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 대표부터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 대표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 중앙회장도 연임이 가능한 걸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앙회장의 경우에 단임을 우리가 만들었던 그 법 취지가 뭐였죠? 연임 선거 과정에서 무이자 자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업무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속되고 이랬던 대표들이 있었던 거죠? 예,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단임제로 묶었던 건데 예전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동조합의 자율성, 민주성, 업무 연속성, 타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중앙의 자원을 남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당장 현 회장한테 적용할 것인지 할 건지 이게 지금 뜨거운 관자가 되고 이 구조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부위부 논란으로 해서 법 취지가 오해받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 위인설법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현직에 계신 분이 변경된 임기 규정의 혜택을 받고 다시 출마하게 된다. 이거는 위인설법 논란이 있는 이 법 개정의 최종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법안은 다 통과시키고 현 회장님이 나 출마하지 않겠다, 농협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난 물러나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 모든 논란과 의심 다 사라지고 현 회장님이 훌륭한 분으로 저는 기록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임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전 연임한 회장들이 너무 부패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한호선 회장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징역 6개월, 원철이 회장 연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징역 1년 6개월, 정대근 회장 함임했네요.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징역 5년. 그래서 지금 단임제로 갔다가 지금 충분히 깨끗해졌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연임제를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단임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게 단임제 도입 이후에 그 횡령으로 재판받거나 사법 처리된 회장은 한 명도 없죠. 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가려고 했던 결정은 옳았죠. 회장이 연임하기 위한 위인설법 이런 표현도 있지만 큰 틀에서 과연 농협이 연임제로 다시 가서 옛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보장을 누가 하는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20단체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걸 봐서는 아직 설익은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0일항 농협법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예. 이게 지금 연임을 허용하는 건가요, 회장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임제를 연임제로 풀어준 법률 사례가 있습니까? 그 중앙회장은 아니고 네.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른 유사법에서 그렇게 해준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임제를 연임제로요? 그럼 그거 확인해가지고 좀 예.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지금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 대표부터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된 거에 따르면 현 대표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 규정이 따로 지금 부칙에 명확히 안 돼 있는데 예. 현행법에 따르면 현 중앙회장도 연임이 그러면 가능한 걸로 풀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굳이 예를 들면 뭐 헌법에 있는 규정이라던가 이런 다른 권력기관들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도 그 중앙회장의 경우에 단임을 우리가 만들었던 과거의 법 취지도 있고요. 그렇죠? 그 법 취지가 뭐였죠? 과거에는 2009년도에 그때 이제 단임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농협중앙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때 그게 이제 연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그때 이제 단임으로 그때 바뀌었었습니다. 연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연임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네. 그 무이자 자금이라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네. 선거 운동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관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러니까 회장이
자기 회장으로서의 이제 업무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예. 그 성격을 띠면서 변질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법률적으로 뭐 구속되고 이랬던 대표들이 있었던 거죠. 예, 3분이 있었습니다. 3명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단임제로 묶었던 건데 그러면 이 단임제를 다시 연임제로 푼다. 이런 것들도 뭐 면밀히 검토돼야 될 내용이겠지만 그게 또 그 현재의 대표한테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예전에 그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다시 이제 재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부칙에 따로 적용이 돼 있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한 흔적이 남아있지를 않아서 그냥 이런 의견과 저런 의견이 있다라고 병렬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만 남아있어서 이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는 개략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사실 그 상임위 법안 소위 과정과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 관련 법안이 4건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상임위 소위 과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인의 의사, 조합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저희가 한 5차례 정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찬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반 의견들을 상임위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담아서 사실 이제 거기서 찬성하는 의견들은 주로 이런 쪽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 민주성을 좀 고려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업무 연속성, 그리고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직선제로 또 그 중앙회장 선임 방법이 바뀐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려한 부분들은 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중앙의 자원을 남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무이자 자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논쟁거리였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수협 중앙에는 여전히 연임이 안 되죠. 그렇지만 수협 중앙에는 중임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중임은.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제가 수협 상황은 정확히 잘 지금 그러니까 연임이라고 하는 게 현 회장이 자기가 직무를 행사 좀 더 넣어드려.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연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수협의 경우에도 연임은 막아놓고 중임은 허용해 놓은 거잖아요. 예, 수협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수협도 연임을 허용해 주자라는 논의가 원래 있었었죠. 농해수위에서 2018년에도.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당장 현 회장한테 적용할 것인지 할 건지 이게 지금 뜨거운 관자가 되고 이게 지금 청부입법 논란이 생기면 이 구조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청부입법 논란으로 해서 법 취지가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록이 다 돼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단임을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임기 제한을 완화하면서 현 회장한테 적용을 한 사례들과 아니면 다음 회장부터 적용을 한 사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좀 두루 폭넓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추가로 우리가 좀 법사위에서 심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원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아까 그 제한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고 한 거는 단임에서 연임으로 완화한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연임 1회를 2회로 이렇게 완화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단임에서 연임을 한 사례는 저희도 사례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사례는 우리가 저희가 굉장히 확인해 입법적인 결단을 한 건데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거를 연임으로 풀어준 경우가 일단 전례가 없고 이렇게 전례가 없는 경우에 그럼 현 회장한테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차관님, 예. 지금 우리 이탄 의원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저 방에 와서 이제 법안 내용 설명하고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의 좀 치열하기도 하고 또 심각했던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차관님뿐만 아니라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저 의원실에 전달을 해줬고요. 예. 또 아마 우리 해당 법사위의 의원님들 다 대부분 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많이 이제 확인을 하고 여쭤봤었고, 저는 사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위인설법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이야 뭐 이러저러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간의 상황들을 둘러보면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저 차관께서 이탄희 의원하고의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 그 농협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결정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던 걸 보면 농협중앙회 쪽이나 우리 저 차관님 말씀 중에도 그 해당 조합원들, 조합장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하고 토론회도 열리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더만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저는 사실은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이 판단된다고 생각하고, 연임으로의 제도 개선을 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현직에 계신 분이 그 변경된 임기 규정의 혜택을, 일종의 혜택이죠. 혜택을 받고 다시 출마를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하게 된다. 이거는 본인 지금 뭐 이 본인의 위인설법 논란이 있는 이 법 개정의 최종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협이 갖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 농민들 사이에서 받는 중요한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쉽게 이 문제를 그냥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저는 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진짜 곤란한 거 딱 하나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야 간에 이제 토론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법사위가 다시 이렇게 뭐 쥐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법안은 다 통과시키고 현 회장님이 나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농협의 개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내가 이제 마무리하고 난 물러나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 모든 논란과 의심은 다 사라지고 현 회장님이 그 농협 개혁을 끌어낸 훌륭한 분으로 저는 기록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음 한 차례를 쉬고 그 다음에 출마하는 거, 이거는 문제 없죠. 예, 그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론 그 농림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뭐 주체로 나서서 정리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제가 오히려 농협중앙에 전달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건 어떤지 안에서 정리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뭐 그거에 대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위인설법 논란, 또 그 현 농협중앙회장의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또 서게 되면서 농협 개혁 자체가 좌초되기는 어렵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마련해온 농협 개혁의 그 방향과 내용까지 좌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계류를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좀 갖고, 우리 농림부에서도 농협중앙회와 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임기 선출의 일정이 언제쯤 들어갑니까? 임기가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근데 그 1월 40일 전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는 선거가 있고 그 선거일 공고가 그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있다는. 예, 몇 달 정도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농협조합법 관련해서요, 차관님. 예. 저는 제 걱정은 실은 뭐 법이 통과되면 지금 현직 회장이
출마할 가능성 열어두는 것도 저는 뭐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관, 자문관 등등 검토해 보니까 이건 뭐 입법적 선택 영역이라고는 합니다. 예. 다만 저는 연임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에 단임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단임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전 연임한 회장들이 너무 부패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때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 팩트 다 있습니다. 뭐 한호선 회장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징역 6개월, 원철이 회장 연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징역 1년 6개월, 정대근 회장 삼임했네요.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징역 5년. 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임제로 갔다가 지금 충분히 깨끗해졌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연임제를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원님들이 의원 입법을 하실 때 그런 논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면 다시 연임으로 돌릴 때는 단임제를 해서 충분히 효과를 봤다. 농협이 중앙회가 정화가 됐다라는 전체 조직원의 공감대가 있을 때 뭐 경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연임으로 가자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단임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게 단임제 도입 이후에 소위 횡령으로 재판받거나 사법 처리된 회장은 한 명도 없죠. 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는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가려고 했던 결정은 옳았죠. 농협의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 부분만 보면은 그런 어떤 비리로 인한 부분은 없었고 다만 이전 뭐 사람이 나빠서입니까? 중앙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아니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그건 선거 확정된 자체가 경우는 문제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연임에서 단임으로 가서 정말 큰 결단이고 굉장히 단호한 조치였고요. 농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게 특수관계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지금 연임으로 갔다면 이 문을 다시 열어줬을 때 예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입법하는 사람들이 마음 불편하지 않게 확신을 갖고 동의하는데 전 과연 그게 있는지 아직 의문이 들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20여 개 단체가 아직까지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아까 우리 차관님이 이탄희 의원님 질의에 농업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 보니까 무슨 학자, 교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 마늘 생산자 협회, 사과 생산자 협회, 여성 농민의 협회, 전국 협동 노동조합 협회, 농축협 감사 협회까지도 반대를 하고 계세요. 이제 20개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이 단임을 다시 연임으로 돌릴 만큼 농협이라는 중앙회가 안정이 됐고 투명하고 또 이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단정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차관님?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예, 찬성한 단체 찬성한 알아요. 단체도 있고 반대한 단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찬성했던 논리도 있고 반대했던 논리도 있는데 사실 반대했던 논리 중에 상당 부분이 농협의 무이자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 13조, 14조 정도 되는 거. 네, 그 무이자 부분은 자금 좀- 배분 문제가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조합 그 중앙회 회장이 자기 의도대로 쓴다.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예. 이거 저 알아요. 그 부분이 네. 하도 그래서-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 8일 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무이자 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들을 그러면 이분들이 20개 예. 단체 분들이 그러면 반대 철회하셨어요? 저 같으면 제가 차관이고 농협 중앙회면 연임 원하시면 이분들 설득해서 반대 철회했다라고 하시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전 오히려 이게 회장이 연임하기 위한 위인설법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큰 틀에서 과연 농협이 단임제로 연임제로 다시 가서 옛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보장을 누가 하는가 지금? 만약에 그런 것이 다들 조합원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20개 단체가 반대했겠나? 이들이 반대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이자 자금 배분 문제 해결해 오고 할 때만큼 하나씩 찔끔찔끔 양보하는 모습 계속 보이니까 저 같은 의원은 확신이 안 서요. 저는 이걸 통과시키면 현직 회장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헌법 위반도 아니고 제가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입법의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본질적으로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동력이 아닌데 그대로가 완전한 기준이 됐나? 또 누구 한 명 바로 다음 회장 돼가지고 또 횡령 돼가지고 배임 들어가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국가 자금이고.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20단체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걸 봐서는 아직 설익은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는 뭐 더 시간 끌 건 아니고요. 이거는 최소한 본회의 계류 시켜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반대하시는 20개 단체들이 과연 지지를 철회하면 저는 지지할 의사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렵다 생각합니다.